무조건 넣었는데 네. 아, 너 법무사 쓰지 마라. 네. 너 지금 꼬이고 있는데 무조건 여기 가라. 그래서 여기서 했었고 네. 와이프한테 항상 그러죠. 이게 변호사다.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야, 이게 변호사야. 왜냐면 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입니다. 오늘은 귀하신 분을 모시고 호주 생활에 있어서 삶의 역사와 증거들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데 법무법인 박앵코와 이런 중요한 여정을 지켜갔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간증의 형태로 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귀하신 분이고 바쁘신 분을 모셨는데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 한 12년째 살고 있고 비자가 한번 취소돼서 변호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자기소개를 하면 보통 이름도 이야기하고 뭐 나는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거 이야기해 주면 좋은데. 저는 86년생 금행철이고요. 지금 호주에서 에어컨 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호주 오실 때부터 처음부터 에어컨 기사 하셨던 건 아니시죠? 예, 그냥 워킹 홀리데이로 잠깐 왔다가 네. 이제 풀타임 일을 한번 구해서 해봤는데 여기 일하는 조건이 너무 좋아서 여기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유학을 준비했고 네.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네.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에 오셔서 지금 12년째 호주에 살고 계시고 예. 처음에 오실 때는 워킹으로 오셨다가 호주라고 하는 곳이 마음에 들어서 유학하고 예.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지금 에어컨 기사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중간중간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실 때부터 내가 호주에서 살아야 되겠다 오자마자 유학을 해서 영주권을 따야 되겠다 뭐 이건 당연히 아니었죠, 그죠? 예, 예. 네. 어떻게 그런 결심하시게 되신 거예요? 퍼스에서 잠깐 있었는데 그때 풀타임으로 일을 했었는데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네. 뭐 식리부도 있고 공휴일 날도 이렇게 그리고 쉬는 시간도 무조건 쉬어야 된다는 그런 환경이 있어서 여기서 호주에서 살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술도 잘 못해서 한국에서 술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저도 비슷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확고한 생각이 들었고 이제 학교를 알아보다가 에어컨에 관심이 있어서 그때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에어컨 학교를 가시게 된 특별한 경위가 있어요? 한국에서 뭐 그쪽 계통 일을 하셨습니까? 아는 분께서 에어컨 일을 하고 있었고 그걸 보고 저도 그 코스를 밟게 됐어요. 아, 그 아는 분도 여전히 에어컨 예. 쪽 계통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간단히 여담으로 에어컨 기사를 꿈꾸고 있는 꿈나무들에게 이 일 할만하다 또는 야,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해보면 정말 힘들다 뭐 이런 예. 간단한 코멘트 있으세요? 설치는 저도 좀 나이 먹으니까 힘들어서 좀 그런데 아니 86년생이시잖아. 예, 예. 그럼 지금 37인데 허리가 한번 다쳐가지고 예. 근데 서비스 기사로 일하면 좀 편한 것 같아요. 지금 회사는 시간도 넉넉하게 주고 절대 푸시 안 하고 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이제 에어컨 관련된 기사로 일을 하시게 되면 이 퀸즐랜드는 좀 천국 같은 곳 아닌가요? 일감이 많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름에는 바쁜데 겨울에는 조금 아, 한가해서 네. 저희 같은 직원은 좋죠. 예. 그러니까 조금 한가해도 나올 돈은 나오고, 예. 여름에 일감이 많을 때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또 그건 그거대로 예. 대우받고. 예. 예. 그럼 이제 아는 후배가 와서 형, 나 에어컨 기사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면 뭐 먹고 사는데 문제 없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적극적으로 권유해 보실 건가요? 에어컨 서비스를 한다면 음. 추천을 하고 싶어요. 기사는 좀 설치는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부를 할 때 뭐 어렵진 않으셨어요? 태입 과정이 그렇게 힘들진 않았고 저도 한국에서 뭐 수학 물리를 잘 못했는데 네. 거기서 배우는 수학 물리는 너무 쉽게 따라갈 수 있었고 제가 심지어 학생들을 과외도 했었고 왜냐면 네.
한국 사람이 하게 되면 너무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과정이 없어서. 네. 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럼 랭귀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어 때문에 이렇게 주저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근데 이제 일하면서 쓰는 영어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딱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AS 기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가서 뭐 해야 되면 사실 그 엔드 유저죠. 예. 집주인은 뭐 오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your mate 뭐 이런 거 나오면 좀 pardon 뭐 이거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가끔 못 알아들으면 네. 영어를 잘 못하니까 다시 말해달라고 하면 다들 친절하게 한 번도 이렇게 막 나쁜 사람 만나본 적 없어요. 그럼 진짜 한번 권할만 하다 그죠? 예, 예. 만약에 그 아는 분이 안 계셨으면 따로 생각해볼 뭐 제2, 제3의 어떤 그런 건 있었습니까?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저도 뭐 주변에서 많이 했던 게 이제 타일도 많이 했었고 요리도 했었고 네. 근데 저는 또 우연치 않게 또 에어컨을 하게 돼서 네. 이 길에 지금 또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지금 주변에도 보면 에어컨 하신 한국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좀 있어요. 예.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이 2023년 9월부터 시작해서 9월, 10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 월간 이제 기획으로 워킹이나 학생으로 호주에 왔는 분들 중에서 취업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까지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는 취업 이민 세미나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예, 예. 나중에 이제 자료 화면이 영상에도 이렇게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좌측 코너부터 시작되는 게 워킹,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고 호주라고 하는 곳을 익히고 배우고 이곳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보통 이제 유학이라고 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그 다음에 485 졸업생 비자를 거쳐 경력이 쌓인 걸 근거로 스폰서십을 받아 TSS 취업 비자로 가고 그 다음에 취업 비자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가면서 고용주랑 좋은 관계 가운데 최종 ENS TRT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 186 영주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델링을 여러 차례 설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금행철 클라이언트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밟아가셨잖아요. 자, 이걸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몇 년 걸렸습니까? 한 8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8년이요? 7년 걸렸나? 아니, 영주권이 언제 나왔는데요? 21년 12월에요. 네. 호주 땅은 2011년 예. 3월인가 그렇잖아요. 10년. 중간에 근데 필리핀에 한번 한국도 갔었고. 한국도 갔었고. 예, 뭐 짧게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빠진 것들 다 네. 빼면 한 8년 이렇게 보면 학생 되겠습니까? 때부터 시작한 거는 네. 이제 그렇게 된 8년. 네. 길다면 꽤 길어요. 길죠. 그거 할 때 중간에 이거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뭐 회사가 그렇게 페이도 좋지 않고 뭐 스폰서 때문에 묶여 있는 거라 딱히 한국 가서 할 게 없어서 열심히 했죠. 그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 영주권 받고 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에 대한 뭐 그런 희망과 기대? 맞아요. 그때는 그렇게 뭐 오버타임도 못 받았었고 페이도 좋지 않았는데 그냥 영주권 받고 나면 그래도 호주에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또 그 기간 중에 뭐 역대급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뭐 코비드-19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뭐 사실 영주권자가 아니니까 임시 비자로 호주에 있는 분들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뭐 잡시커 뭐 이런 거 뭐 안 나오고 그때 뭐 어때 회사 사정은 어땠습니까? 그냥 에어컨은 이제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직업군에 속해서 좀 더 편하게 일했던 것 같아요. 차가 안 막혀서. 차가 안 막혀서 도로에 차가 없어서 네, 그랬죠. 자, 8년 한결같이 이렇게 끝까지 해서 2021년 12월에 이제 영주권을 아까 이야기한 ENS 서클래스 186을 TRT라고 하는 트랜지션을 거쳐서 받았는데 타임라인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TSS 비자는 언제 받으신 거예요?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연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연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우리 금행철님은 2014년 초에 테입에서 에어 컨디셔닝 관련돼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15년 하반기에 485 비자를 받으시고 그 다음 2017년 6월에 그때까지만 해도 퍼스, 멜번 뭐 이렇게 계시다가 아마 이때 브리즈번 처음 오신 거죠? 2017년 6월에
그때 일하시던 회사가 멜번에서 퀸즐랜드 진출한다. 예. 이렇게 이제 초기 창립 멤버로 이제 예. 차출돼서 쫙 오게 된 예.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이제 2017년 6월에 TSS 비자를 받게 됩니다. 예. 그리고 2020년 12월에 ENSTRT를 이제 신청하게 되시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꽉 만 3년 채우고 넣은 게 아니고 3년보다 조금 더 하고 넣었어요. 이때 뭐 사장님이 좀 더 하라 뭐 이런 그런 압력이 있었던 겁니까? 것보다 잘 안 해주려고 해서 이렇게 음. 푸시를 계속했고 아, 지나고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왜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더 싸게 부려올 수 있으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 취업비자 이래서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잠깐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 12월 11일에 마이그레이션 스트래터지가 발표가 되었고, 이런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해서 고용주에게 목매야되고 종속되는 이런 형태의 취업비자 제도가 조금 바뀔 거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우리 금행철님이 조금 힘들게 거쳐왔던 취업비자 그 패스웨이하고는 조금 달라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2020년 12월에 ENSTRT를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예.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예. 영주권이. 자, 이제 할 말이 좀 있어요. 그죠? 네. 영주권 받고 나니까 기분이 어떻던가요? 일단 메일을 차에서 받았고, 네. 뭐 소리 한번 지르고, 아, 네. 그리고 사장한테 이제 고맙다고 네. 전화를 네. 했는데 네. 전화가 안 됐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음. 며칠 있다가 대만의 지금의 와이프가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기다리고 있어서 네. 이제 빨리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일을 그만둔다고 이렇게 네. 생각을 했죠. 네. 생각을 이제 하고 나서 회사에 통보하기까지, 그럼 비자 나오고 나서는 제가 계산해보면 6일이에요. 예, 예, 6일 뒤에 회사에다가 이제 그만둔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 뭐 지금 지나고 보면 그때 대처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었을 네. 것 같은데, 예. 이 당시에는 사실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을 못 하셨던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6일 만에, 영주권 나오자마자 6일 만에 사표를 낸 거랑 뭐 같은 입장이 돼버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습니까? 사표 그만둔다고 이제 한 달 노티스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몸도 안 좋아서 한 이틀 정도 쉬었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사장이 전화 와서 바로 해고를 시켰고, 전화 받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오피스 직원이 와서 차랑 뭐 유니폼, 뭐 툴 같은 거 다 그냥 가져갔고요. 그렇게 갑자기 이제 해고를 됐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페어워크에 이제 신고를 해서 소송을 한번 갔었죠. 그래서 뭐 결국은 내가 노티스 피리드가 있고 그동안 커버를 받아야 되는데 해고 조치를 했으니까 이건 부당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너럴 프로텍션즈로 이제 뭐 받을 거 예. 받는 뭐 이런 걸 예. 하셨잖아요. 예. 그죠? 자, 그때만 해도 뭐 사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야, 그래도 나 고용주가 그렇게 막 황당한 짓 했는데, 야, 내가 확 한번 소리 질러서 돈 좀 내주고 나 받을 거 다 받고, 그때 약간 뭔가 좀 이긴 듯한 뭐 이런 느낌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보다 네. 그 일을 그만뒀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전에 회사 동료가 억울하게 또 부당 해고를 당했고, 네.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해고를 당했는데, 어, 제가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영주권이 있었으니까 신고를 했고 그 대우를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았죠. 자, 이때가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그럼 2021년 12월에 영주권이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티스를 줬는데 해고 조치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뭐 페어워크 커미션에다가 이제 클레임을 넣고 뭐 진행이 되고, 요게 마무리된 게 언제쯤이죠? 처음에 결판이 안 나서 3차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고, 네. 마무리된 게 한 4월, 5월 정도에 마무리된 것 2022년. 예. 호주에 있었을 때 한번 전화 통화를 했고, 네. 이제 사장도 싫다. 그래서 대만에서 그 코로나 격리를 하고 있었어요, 호텔에서. 네. 그때 또 이제 페어워크에서 전화를 네. 해서 또 사장이 나는 합의하기 싫다. 그래서 3차에 이제 그 변호사들이랑 페어워크 관계자랑 뭐 회사 직원들 해서 단체 미팅을 한번 했고, 네. 거기서 이제 변호사가 부당 해고를 했으니까 해지라 그래서 그때 합의를 봤어요. 네. 네. 자,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제 내가 이 회사하고는 이제 끝. 안녕. 빠이빠이. 그 다음 이제 뭐 너랑 나랑 갈 길 가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를 만나게 되는 경위가 이제 좀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2022년 8월에 네. 여기 호주에 다시 와이프랑 들어왔고,
그렇고 잘 살고 있다가 올해 6월인가 7월 달에 그런 이메일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 주소를 물어보는 이민성에서 네. 너 호주에 지금 살고 있고 주소가 뭔지 확인해 달라. 그래서 그런 메일을 보냈고 네. 그리고 한 9월 달쯤에 네. 이제 14일 안에 짐 싸서 가라는 네. 그 메일을 받았고 그때 이제 생각난 게 네. 변호사님이 생각나서 네.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아, 자, 이 부분 중요한데. 네. 왜 제가 생각났어요? 네. 원래 제가 비자를 받기 전부터 네. 유튜브를 가끔씩 봤었고 네. 가끔씩 봤네. 예. 좀 자주 본 건 아니고. 먹방도 가끔 봤고 네. 본 것 중에 기억에 네. 남는 게 ENS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 갔던 분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비자를 회생해 줬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의도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의도를 만들어서 회생을 시켜줬고 그게 기억에 남았고 네. 예,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자, 요 타임라인이 중요합니다. 9월 6일이었습니다. 네. 저한테 연락 주신 게 9월 6일 오후 4시쯤 돼서 저희 법무법인의 비자 응급실이라고 하는 링크를 통해서 우리 금행철 클라이언트 분께서 아, 나 이런 사태가 지금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예. 그때는 이제 비자 취소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었고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이라고 해서 비자 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민성의 굉장히 이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그 레터를 받으셨던 거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 업무를 이제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 비자 응급실에 보내주신 레터를 보자마자 사건의 이제 심각성을 당연히 알았던 것이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마 그걸 로찌하고 나서 한 30분 만인가 예. 저한테 전화 받으셨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미팅이 지금이라도 된다라고 예. 해서 그러고 나서 그날 오후 5시 조금 넘어선가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만났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여기 뭐 한국도 아니고 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엄청 빠르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제가 원래 그 이후로도 그때만 빨랐습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도 빨랐습니까? 그 이후로도 빨랐고 네. 카톡하면 그냥 몇 초도 안 돼서 아. 답장하고 이건 저도 저 같은 변호사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특히나 이제 복잡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내가 해결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해서 오신 건데 그러면 그 입장을 좀 바꿔서 그 심각성이랄까? 어떤 좀 바라보는 기다리는 갈구하는 그 심정을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9월 6일 당일날 오후에 만나서 한 1시간 가까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금행철 클라이언트께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뭐 요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있는데, 이제 블러 처리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초대형 칠판에다가 이렇게 막 그리면서 사건의 개요를 막 정리하고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뭔가를 이렇게 써머리 했던 거는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금행철 클라이언트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주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쫙 안내를 해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 사람이 뭐 좀 아는 사람이다 싶었습니까? 아니 근데 원래 잘하는 변호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상담을 받고 이제 더 확실해졌죠. 잘 왔다.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그때? 법정까지 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은 들었고 근데 이제 1차에서 잘 끝내고 싶었고 그냥 믿음이 갔어요. 이게 참 저는 이런 말씀 해주실 때 변호사로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단점으로는 제가 사건의 애착이랄까 이런 것들을 막 많이 심다 보니까 원했던 결과가 안 나올 때는 클라이언트만큼 저도 타격을 받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1차에서 이걸 방어해내지 못했으면 저도 조금 뭐 이런 충격이 좀 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까 그건 일단 뒤로 젖히고 게임 끝이 아니다.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추스릴 수 있도록 했겠지만 첫 선에서 이걸 저지하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절대적인 입장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자, 이날 9월 6일이었고요. 9월 7일이 목요일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제 1차 취업 세미나를 9월 7일 오후에 저녁 때 저희 사무실에서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때 꽤 많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뭐 당연히 클라이언트의
그 속속들이 내용을 이렇게 프라이빗한 정보를 이야기할 수 없고 네. 그다음 그때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아낸 상황도 아니었고 네. 사건이 이제 개시되고 있는 네.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취업 이민에 대해서 안내를 하면서 정말 취업 이민도 비자를 받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 이런 네.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9월 8일 날 금요일입니다. 제가 급하게 우리 금행철 클라이언트를 다시 불러서 네. 두 번째 작은 방에서 요런 거 이제 작업했던 거 혹시 예, 예. 기억나십니까? 예. 예.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해석 방법, 그 다음에 법이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다 해서 자, 우리는 방향을 잡았다. 네. 이렇게 진행해서 디펜스를 이렇게 하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와 동시에 Freedom of Information으로 정보 조회하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금행철 클라이언트한테 받아야 되는 서류 안내해드리고 예. 준비해 주십사 이렇게 안내를 예. 해드렸죠. 요게 이제 보고 저하고 나눌 때는 이런 내용이었지만 가시고 나서 똑같은 게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내부적으로 저희 팀 변호사들이 모여서 프로즈 앤 콘즈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이제 덧칠을 해가면서 내가 이민성이라면 이렇게 비자를 캔슬시키고 싶은데 예. 예. 나는 이렇게 막을 텐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걸 디벨롭 하는 거예요. 예. 시뮬레이션을 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9월 6일에 만나고 계약은 그 이후에 되었지만 전체 9월 15일 날 기억나시죠? 예. 예. 이런 변론서를 쫙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주신 그 자료들을 모으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뭐랄까 좀 뿌듯해하는 예. 우리의 공술서라고 하는 이런 에비던스 파일들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요걸 9월 15일에 넣었어요. 예. 익스텐션 요구를 하지 않고 한 번에 딱 넣었는데 예. 이게 준비되는 과정들을 다 fully informed 되셨잖아요. 예. 예. 제가 안내해드리지 않고 그냥 툭 넣은 게 아니고 이 계획대로 준비가 돼서 이런 것들을 넣는다.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대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네, 다 이해됐고 이해는 다 되셨어요? 예. 그리고 이 정도면 그래도 네. 근사하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예. 자, 근데 참 우리가 사는 곳이 호주지 않겠습니까? 넣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만에 결론을 내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9월 15일에 넣었는데 최종 결정은 11월 30일. 예. 11월 30일. 제가 그때 일단 카톡으로 먼저 안내를 해드리고 이메일로 이만큼 또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일하고 있었고 일하고 계셨어요? 예. 일 끝나고 오는 길에 봤었고 네. 뭐 집에 도착하자마자 네. 이제 와이프한테 좋은 소식 있다 들어봐. 와이프가 무슨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볼 때 아니다. 그래서 그때는 소리 안 쳤습니까? 예, 이제 화이팅 한번 했죠.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자는 승인 났을 때 정말 기쁘죠, 그죠? 예. 근데 진짜 이 비자 취소라고 하는 문제를 닥쳤을 때 이걸 막아내고 나면 그 처음 승인됐을 때 받았던 기쁨의 2배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실제 그랬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동안에도 네. 이렇게 뭐 와이프가 이렇게 뭐 사고 싶은 선풍기가 있는데 그것도 못 샀어요. 왜냐면 왜 가야 될지도 모르니까? 예. 물건 정리해야 되니까. 약간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웠고 네. 저도 제 징크스 같은 게 있는데 네. 누구한테 이런 걸 말하면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안 했고 뭐 친구들 모임에도 이렇게 나가서 막 같이 놀 기분도 안 내고 조금 안 좋았다가 그걸 받고 갑자기 좋아졌어요? 예. 이제 그 선풍기 다 네. 샀고 아, 선풍기도 예. 샀어요? 이제 뭐 사고 싶은 거 다 네. 사고 너무 좋은데 저도 이 11월 30일 날 이민성에서 이제 비자 캔슬레이션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최종 통지를 받고 나서 네. 이 첫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고 막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원했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만약에 첫 번째 못 막아도 우리는 뭐 AAT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게 됐으면 결국에는 이겼을 겁니다. 네. 결국에는 이겼을 건데 왜냐하면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고 네.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확고한 증거와 그 다음에 네. 법리에 입각한 변론이 가능했기 네. 때문에 하지만 그게 길어지고 하면 지금 땡여름 오고 있는데 선풍기 아직도 못 샀다고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부인도 얼마나 그 눈치 보고 뭐 그런 게 있었지 않겠어요. 그죠? 네.
연말에 또 연말 분위기도 내고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숨 쉬어도 숨 쉬는 건지 그쵸, 아닌지도 그쵸. 모르겠고 네. 언제 끝난지 결판도 안 나고 이러면 네. 저도 그래서 11월 30일 날 딱 받았을 때 야 생각보다 조금 더 걸리긴 했는데 왜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이면 디시전이 보통 나오는 편이다 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게 2달 넘어갈 때 어라?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릴 상황이 아니고 너무 정교하게 변론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걸 이해 못할 리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내부에서 그 하이어 랭크까지 지금 올라갔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보 조회를 한 번 더 해서 뽑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였는데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딱 받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카톡 보낼 때도 좀 거만하게 보냈습니다. 아 이렇게 좀 보냈는데 아 보통 이제 보낸 사람이 있으면 이제 바로 즉답이 와야 기분이 좋은데 네. 아니 그 일자가 안 없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뭐지 이거 좀 재미없게 저도 그랬는데 일을 하고 계셔서 그랬었구나. 왜냐면 회사 일할 때는 회사 폰 들고 있으니까 아, 네. 개인 네. 폰은 이제 안 네. 보게 돼서 네. 아 그래도 뭐 일단 기뻐하실 거는 제가 누구보다 네, 더 잘 그럼요. 알았었고 제가 이제 그거 기억나세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기다리실 때 아 변호사가 자기 일 다 했다고 나는 까먹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또 소외감 느끼고 네. 혼자 된 그런 론리니스가 있을까봐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연락드렸던 네. 거 기억나십니까? 먼저 저한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연락하기 전에 제가 네. 나 여기 있어 네. 함께 가고 있어 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연락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네. 저도 이제 더 자주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매주 안 되고 매일 안 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연락을 드렸던 거지만 늘 생각하고 있었고 디시전이 언제 나올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뭐 부인할 수 없고 네.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이렇게 받아냈지 네.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갈구해서 받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내 걸 잘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승인될 때 기뻤던 것보다 캔슬을 막아냈을 때 한 2배로 기쁘다. 이거랑 네. 아마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주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괜찮습니다. 예. 네, 같은 이유로 캔슬을 못 시키기 때문에 예. 다른 거에서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지난 2011년부터 21년까지 뺄 것 빼도 한 8년의 여정을 거쳐오면서 예. 기술을 쌓고 특히나 이렇게 에어컨 테크니션으로서 이렇게 좋은 필드에서 일을 하는 호주 사회가 원하는 이런 기술 인력이 예. 됐단 말이죠. 예. 그 과정에서 내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2다리 뻗고 주무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예. 예. 만약에 뭐 우리 금행철 클라이언트는 저를 알고 계셨고 또 저하고 이렇게 믿어주시고 함께 뛰었으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말이에요 예. 누군가가 비슷한 상황에서 그때 제대로 된 시의적절한 절차를 택하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박찬민 변호사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네. 다른 변호사한테 이제 전화를 잠깐 했었고 네, 그 변호사분은 그냥 뭐 레터 써서 내면 괜찮다고. 네, 그래서 좀 며칠 동안 좀 가볍게 여겼던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그냥 적어내지 하다가 근데 갑자기 뭔가 기분이 싸해서 네, 바로 연락을 드렸고 이제 상담을 받고 사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았고 이제 그 며칠 뒤에 이제 브리핑을 받고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방향을 너무 잘 잡아줘서. 레터 하나 써서 될 일 절대 아니고요. 그럴 일 네. 같으면 캔슬레이션 팀이 움직이지 않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네. 내용이고 클라이언트 되는 금행철 클라이언트의 이 진실함과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한 어떤 메모리가 있었고 네. 그 다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 그리고 캔슬레이션을 막는 데는 보통 크게 2가지 어프로치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보통 뭐냐 하면 나 잘못했는데 나 좀 살려줘. 네. 나 돌아갈 수 없어. 여기에 너무 많은 내용이 매몰되어 있고 호주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살려줘야 돼. 이런 탄원에 입각한 compelling compassionate grounds라는 것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법리적으로 니들이 알레지하고 있는 캔슬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퓨어한 리걸 싸움이 있습니다. 예. 근데 금행철 클라이언트의 경우에는 후자입니다. 예. 저는 법리로 싸웠고 그 법리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예.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법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들이었고 그런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과거의 어떤 레코드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제가 해고 당하고 네. 노티스 받고 연락을 드렸어요. 아 그래? 근데
네. 어차피 뭐 3주 정도 페이 받고 나면 변호사비 떼주면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라 조언을 해주셨고 누가 그래서 저 혼자 스스로 이제 페어크 커미션에 이제 진행을 한 거고 여러 차례 도움을 좀 받았었어요. 애초에 저희하고 네. 인연이 깊네요. 저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저희 그 박앤코의 모토가 이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가 함께 합니다. 호주에서 성공하는 생활을 할 때 법무법인 박앤코가 옆에 있겠습니다. 뭐 이게 저희의 그 취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공감하십니까? 네, 저는 원래 알고 있었지만 네. 네, 하고 나서 더 네. 그 보고 계시는 다른 분들에게 네. 아, 박앤코가 이래서 참 좋았다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도 한국 사람 치고 성격이 급한데 더 빨리 진행해 주셨고 이렇게 가슴이 조금 답답하고 그럴 때도 좀 많이 헤아려 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담을 받고 나서 더 확고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너무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 이길 거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 방향도 너무 잘 짚어줘갖고 마음이 좀 편했었어요. 상담받고.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그냥 법정까지 가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도 생각이 했었어요. 네. 제가 그쪽에서 더 강합니다. 네. 근데 그래도 가급적 빨리 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게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저희를 찾아주셔서 그 당황하는 가운데서 잘못된 결정을 내렸으면 혹여나 이렇게 실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저희와 인연이 되어서 특히나 저하고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잊지 마시고 저한테 뭐가 됐든 간에 상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후원할 것이고 함께 해드릴 것이고 한번 인연이 그렇게 간단한 인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외국 나와서 이런 인연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잊지 말아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민 후배들에게 한번 한 10년, 8년 뭐 이렇게 걸렸는데 그래도 해볼만 했다 뭐 이런 응원의 메시지 한번 주시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다 괜찮았고 추억이라 생각하고 잘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성격 많이 죽이시고. 네, 오늘 너무 귀한 분 이렇게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늘 웃으시고 이렇게 기쁨이 가득하신 클라이언트신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화기애애했던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호주에서 웃으면서 행복한 나날들 매일매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끝날 때는 항상 들어가세요 하는 거 있거든요. 한번 해주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들어가세요. 저도 지금 요번에 또 제 동생이 이렇게 에어컨으로 영주권 넣었는데 너 법무사 쓰지 마라. 너 지금 막 비자 꼬이고 있는데 무조건 여기 가라. 그래서 여기서 했었고 요번에 교통사고 났잖아요. 교통사고 나자마자 야, 너 바로 여기 전화해라. 걸어해라.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진짜 싼 거다. 저는 뭐 2, 3만 불까지도 생각했고 그래도 환불까지 해주셨잖아요. 와이프한테 항상 그러죠. 이게 변호사다. 저는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해요. 야, 이게 변호사야. 왜냐면 비자가 취소됐는데 살린 거잖아요.